당신은 오늘도 어김없이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혼자 눈을 뜨고 계십니까? 겨우 잠이 들었나 싶으면 다시 화장실 신호가 와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하고, 보리를 보고 침대로 돌아와도 이미 달아나버린 잠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깨어나고, 시계 초침 소리만 천둥처럼 귓가를 때리는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와도 개운함은 없습니다. 뚝뚝 끊어진 쪽잠으로 인해 머리는 지끈거리고 온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도 없어지고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죽겠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그저 나이 탓, 노화 탓으로 돌리며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가 밤마다 깨어나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특히 지친 심장과 방광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약 한 톨 먹지 않고도, 비싼 치료를 받지 않고도, 단지 저녁 식탁 위의 메뉴를 아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밤은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고 아침마다 상쾌하게 눈을 뜨는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해드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식단 가이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매일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건 늙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5세 박영수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그분은 억지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암이나 치매 같은 큰 병보다 밤이 더 무섭습니다. 눈만 감으면 화장실 가야 하고 갔다 오면 잠이 다 깨버려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영수 씨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였고 심장 기능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혈액 검사 수치들도 나이대에 비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뚜렷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습관으로 눈을 돌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나요? 박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밤에 깰까봐 무서워서 저녁 먹고 나서는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마셔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는 보통 어떤 걸 드십니까? 그분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감자 좀 으깨 먹거나 미역국에 밥 조금 말아 먹고 과일 좀 깎아 먹고요. 가끔 출출하면 과자 부스러기 좀 먹는 정도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범인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저녁 식단이 사실은 박영수 씨의 몸을 밤새도록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드럽게 으깬 감자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탄수화물 폭탄이었고 국물 요리인 미역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숨은 소금,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후식으로 드신 과일과 과자의 당분까지 더해지니 박영수 씨의 심장과 방광은 밤새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오르면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고 동시에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트륨이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물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리고 신장은 이 늘어난 수분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결국 박영수 씨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몸속 장기들은 밤새 야근을 하며 비상사태를 겪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박영수 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저녁 식사가 신장을 24시간 풀가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밤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쉬면서 회복해야 하는 시간인데 정작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분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되물으셨습니다. 그럼 어쩌죠? 선생님, 저는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던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약은 필요 없습니다. 음식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올바른 재료만 넣어주면 스스로 회복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영수 씨에게 새로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이 아닌 식단 처방이었습니다. 무작정 배를 채우는 식사 대신 날뛰는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예민해진 방광의 자극을 줄여주는 음식들로 저녁 밥상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제가 야간요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권하는 3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 단호박, 그리고 호두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단순히 맛이 좋거나 영양가가 높아서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몸이 밤이라는 시간에 맞춰 해야 할 생리적 작용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널뛰지 않도록 안정시키고 지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뇌에서 수면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유도하여 깊은 잠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박영수 씨가 식단을 바꾼 지 딱 10일째 되던 날, 제 진료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의 목소리는 10년은 젊어진 듯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화장실 가려고 딱 한 번만 깼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바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수면제도 비싼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활 속의 작은 변화, 저녁 식탁 위의 메뉴를 바꾼 것만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언제나 차가운 처방전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따뜻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고 괴로워하신다면 제 이야기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고구마, 단호박, 호두 이 3가지 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제 환자들의 잃어버린 잠을 되찾아 주었는지, 왜 이것이 독한 약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누구나 당장 오늘 저녁부터 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치유법입니다. 제가 처음 환자들에게 저녁에 밥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라고 조언했을 때 대부분은 의아해하거나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 선생님. 고구마 먹는다고 잠이 잘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게 지제 하루 일과가 끝났으니 편안히 쉬어도 좋아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생체 신호탄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수면은 단순히 뇌가 스위치를 끄는 작용이 아닙니다. 혈당 수치, 자율신경계의 균형, 그리고 신장의 배설 기능 등 우리 몸의 수많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저녁에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짠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함께 분비되어 신경계를 자극하고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밤새 소변을 만들게 합니다.
결국 당신의 몸은 겉으로는 누워있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음식이 바로 찐 고구마입니다. 아주 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고구마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위장 안에서 젤리처럼 변해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되며 뇌와 신장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게다가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 혈압을 낮추고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부종 증상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이선자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눈 밑은 퀭하니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슨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꼭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화장실 한 번 다녀오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봐도 다음날 머리만 아프고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식습관을 여쭤보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밥이랑 김치, 과일 조금 먹고요. 가끔 입이 심심하거나 배고프면 떡도 좀 구워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딱 3일만 저녁에 밥과 떡을 끊으시고 대신 고구마 반 개를 쪄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요. 사흘 뒤 이선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밥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5시간을리 잤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밤에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지는 않으셨나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따뜻하고 개운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진짜 휴식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위장이 과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휴식과 치유를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비로소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방광도 예민함을 멈추고 잠잠해져서 불필요한 소변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숙면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은 고구마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인공인 단호박 역시 잠의 요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단호박의 노란 속살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되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즉, 천연 수면제의 원료가 되는 셈입니다. 저녁 식사 전이나 식사 대용으로 단호박 반 공기 정도를 쪄서 드시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인식하고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과 다연이 풍부해서 나이 들어 약해진 요로 점막을 튼튼하게 재생시키고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는 절박요 환자분들에게는 보약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저는 전직 음악교사였던 78세 최명호 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사셨던 분인데 불면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 예전에 알던 가사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며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밤이 두렵습니다. 자꾸 깨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단호박을 푹 쪄서 우유 조금 넣고 부드럽게 으깨서 저녁에 반 공기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 최명호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도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니 잠도 스르르 오고 머리도 맑아져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단호박 덕분에 숙면을 되찾은 것은 물론 퉁퉁 부었던 발목의 부종도 싹 사라졌습니다. 신장이 비로소 쉴 틈을 얻어 제 기능을 회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호두입니다.
이것은 깊은 잠의 삼각형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호두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신장 사구체의 미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은 뇌가 밤을 인식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많은 양도 필요 없습니다. 저녁 8시쯤 호두 알맹이 딱 3개를 꺼내어 아주 천천히 입안에서 크림처럼 녹을 때까지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고소한 풍미가 심리적 만족감을 주어 야식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7%나 더 좋았다고 합니다. 제 환자 김정아 씨, 70세, 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3-4번 깨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녁에 밥 대신 고구마 먹고 자기 전에 호두 몇 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요.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세상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잔대요. 10년 만에 이렇게 푹 자본 건 처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함께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코를 곤다는 것, 그것은 기도가 이완되고 몸이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는, 즉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단호박, 호두. 이 3가지 음식은 겉보기엔 그저 흔한 식재료 같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그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당신의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아, 이제 정말 안심하고 쉴 시간이구나. 그 순간 신장과 방광, 그리고 곤두섰던 신경계는 비로소 무장을 해제하고 회복 모드로 진입하게 되며 당신은 더 이상 밤의 공포에 떨며 깨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는 이 3가지 보석 같은 음식을 활용하여 완성한 도단계 저녁 황금 루틴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루틴은 제 환자들의 80% 이상이 직접 실천하고 검증한 방법이며 그분들 대부분이 20년 전 젊을 때처럼 꿀잠을 자게 되었다고 증언한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만약 당신도 당신의 몸이 진짜로 쉬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변화가 비싼 약이나 힘든 치료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위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이 저녁 루틴 5단계, 즉 몸의 회복 주기를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고작 밥 먹는 시간 좀 바꾸고 호흡 좀 한다고 그 지긋지긋한 불면증이 낫겠습니까? 저는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낫습니다.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직합니다. 올바른 신호만 제때 보내주면 몸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5단계를 휴식의식, 레스트 리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났고 이제 안전하게 회복할 시간이라는 것을 몸과 뇌에 각인시키는 일련의 성스러운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 바로 별표 저녁을 일찍, 그리고 가볍게 먹는 것 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저녁을 늦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혹은 가족을 기다리다가 밤 8시, 9시가 되어서야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배가 좀 든든해야 잠이 잘 오지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위장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고 위장이 움직이면 자율신경계가 깨어나 뇌도 잠들지 못합니다. 소화가 끝나지 않으면 혈액 속의 영양분과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신장도 쉴 수가 없습니다. 신장은 밤새 나트륨과 수분 농도를 조절하느라 과로하게 되고 이는 곧 야간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저녁 식사는 7시 30분 이전에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배 터지게 드시지 말고 약간 아쉬울 정도로 가볍게 드세요.
작은 단호박죽 한 그릇, 찐 고구마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 혹은 호두 몇 알을 곁들인 샐러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가 단순하고 소박해질수록 당신의 몸은 더 빠르게 평온을 찾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저녁을 딱 1시간만 일찍 먹고 양을 줄였는데도 다음날 아침 배가 훨씬 편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화 활동이 일찍 종료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소화에서 회복과 해독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더 이상 과도한 염분과 당을 처리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고 방광 역시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소변 생성으로 자극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별표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 별표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야간요 환자 10명 중 9명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귀찮아서 혹은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 식사 때나 밤에 TV를 보면서 몰아서 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낮 동안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농축되어 있다가 밤에 들어온 물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되느라 신장은 밤새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을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이 1.5리터라면 그중 80%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특히 오전과 점심 식사 전후에 충분히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물병을 치우시고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입이 너무 마를 때는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기보다 얇게 썬 오이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거나 따뜻한 단호박 조각을 천천히 씹어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방광은 이제 주인님이 잘 준비를 하시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소변 생성을 줄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깨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독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한 별표 취침 전 이중 배뇨, 더벨 보이딩, 별표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화장실을 가서 편안하게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치질을 하고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쥐어짜듯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방금 갔는데 또 가요? 나올 것도 없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소변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방광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양의 잔뇨까지 완전히 비울 수 있고 무엇보다 나는 방광을 싹 비웠어 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뇌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몇 밀리리터만 남아있어도 예민한 방광은 뇌에 가득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밤중 기상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별표 호흡으로 신경 끄기 별표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 몸이 긴장되어 있다면 호흡이 그 해결책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쉽고 강력한 428 호흡법을 알려드립니다. 1. 침대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2. 2초간 숨을 멈춥니다. 3. 입을 살짝 벌리고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몸 안에 나쁜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으로요. 이 과정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긴장과 걱정이 숨결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닙니다. 흥분된 교감 신경을 끄고 휴식 신경인 부교감 신경을 켜는 생물학적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입니다. 며칠만 연습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는 누워서 숨만 몇 번 고르면 몸이 노곤해지고 심장이 차분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와요 라고 말합니다. 5번째 단계, 마지막이자 핵심은 바로 별표 숙면 식품의 전략적 섭취 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구마, 단호박, 호두를 저녁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리지 않도록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가며 드세요.
월요일은 찐 고구마, 화요일은 단호박죽, 수요일은 샐러드에 호두 토핑. 이런 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본도입니다. 잠자기 최소 서너 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물 외에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고 호두 같은 견과류는 입안에서 크림처럼 될 때까지 아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우리 몸은 따뜻함, 부드러움, 가벼움에서 이완 반응을 느낍니다. 반대로 차가움, 딱딱함, 과한 포만감은 몸을 긴장시키고 각성하게 만듭니다. 저는 15년 동안 심각한 야간뇨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69세 윤미자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잠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5단계 루틴을 1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11일째 되던 날 아침,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눈을 떴는데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이 몸에게 정확하고 따뜻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몸은 그 정성에 완전한 숙면으로 보답한 것이죠. 이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점차 잊어버렸던 자연스러운 회복 리듬을 되찾습니다. 밤이 되면 신경계는 스스로 알아서 이완 모드로 스위치를 내리고 신장은 오늘은 야근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며 안심하고 방광은 이제 비상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되라고 인식합니다. 몇 주만 지나면 생체 리듬이 스스로 재설정되어 약 없이도 부드럽고 깊은 잠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 비결은 음식도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 그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방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정한 리듬과 규칙을 원할 뿐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면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학습합니다. 마치 익숙한 노래의 첫 소절만 들어도 나머지 가사를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목격한 박영수 씨의 감동적인 후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5단계 루틴과 식단 조절을 3개월 동안 우직하게 실천하셨고 마침내 이제는 해가 떠야만 눈을 뜹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아침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곳에 치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박영수 씨를 만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그분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은은한 광채가 돌았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더니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그분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맑고 가볍고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이제 저는 알람 시계도 필요 없고 한밤중 요해 때문에 깨는 일도 없습니다. 해가 창문을 두드려야 비로소 눈을 뜹니다. 드디어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저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당기고 밥 양을 줄이고 메뉴를 고구마와 단호박으로 바꾼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엔 속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하룻밤에 3-4번씩 가던 화장실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8주가 되자 몸이 스스로 수면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았어요. 예전엔 밤이 오는 게 공포였어요. 내 잠은 영영 고장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밤이 기다려집니다. 내 몸이 진짜로 쉴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게 혹시 제가 처방해드린 영양제 덕분일까요?
아니면 몸 스스로의 힘일까요?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선생님도 참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그저 잘 찐 고구마 반 개, 고소한 호두 몇 알, 그리고 잠들기 전 깊은 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 몸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진짜 기적은 실험실에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기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잃어버린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요. 몸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고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을 방해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것을 제때 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박영수 씨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누군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누군가는 만성 신장 질환으로, 또 누군가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 몸을 돌보지 않았고, 너무 늦게 먹어서 장기를 혹사시켰으며, 몸이 진정으로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똑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저녁 루틴 5단계를 실천하고, 고구마, 단호박, 호두와 같은 부드럽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드시라고요. 그 결과 80% 이상의 환자들이 불과 3주 만에 뚜렷한 호전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한 약도, 비싼 돈도, 무서운 부작용도 없이 단지 제때 먹는 저녁과 몸이 이해할 수 있는 휴식 신호만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당장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식단표를 짜서 정확히 지켜야 하나요? 저는 항상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100점 맞으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잠이 달아납니다. 70%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30%는 당신의 몸이 알아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이 어렵다면 내일 아침 장을 봐서 시작하세요. 오늘 호흡하는 걸 깜빡했다면 내일 밤엔 꼭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손상된 신경과 지친 신장을 치유하는 진짜 약은 규칙적인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먹고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의 리듬대로 잠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꺼풀을 짓누르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퉁퉁 붓던 얼굴과 다리가 매끈해지며 칙칙했던 피부톤이 맑아지고 널뛰던 혈압이 안정되며 깜빡거리던 기억력과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밤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평화로운 잠은 자신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에게 몸이 주는 선물이네요. 그 말이 참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한 잠은 매일 저녁 반복되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찐 고구마 반 개, 따뜻한 단호박 한 그릇, 호두 몇 알. 이 사소하고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되찾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건강을 되찾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찾아 다시 숙면을 취하고 아침마다 맑은 눈과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믿고 오늘부터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국의 간을 평소보다 싱겁게 하고 밥 대신 달콤한 고구마를 선택해보거나 평소보다 딱 30분만 일찍 수저를 놓아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당신의 몸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내 몸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도 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 당신은 분명 어제와는 다른 가벼운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하며
당신의 모든 세포가 미소 짓는 듯한 기분 좋은 생명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잠과 건강을 되찾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당신도 지금 다시 잠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삶을 송두리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깊이 있는 의학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깊고 평온한 꿀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몸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깨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